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사회 현안,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중요한 얘기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시작하다 말았었는데요. 정치 코너에서 물론 이제 공방이 있었고요. 권성동 대표의 지금 여당 대표, 여당 원내대표의 뭐죠? 그 사적 채용 논란.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도 약간 얘기를 하다 나왔습니다만 여당의 조경태 의원님 주장은 그거예요. 뭐냐면 추천을 했을 뿐이다. 뭐 본인 주장도 그렇고 추천을 했을 뿐이다. 그게 무슨 그리고 합법적인 채용 같으면 뭐가 문제냐 이 얘기인데 하나하나 좀 짚어봐. 근데 야당의 비판은 당연히 추천과 청탁은 다르다. 추천과 청탁은 다르다.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이걸 계속해서 예. 저는 이제 포커스를 좀 넓혀서 몇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예. 아까도 뭐 잠깐 본방에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라고 물으니까 채용 절차는 합법적이었다. 문제가 없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진짜 합법적인가를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보자는 거죠. 그럼 일단 예. 공정과 상식에 맞는가는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아니, 그건 너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왜냐면 보세요. 그건 논의의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 예, 보세요. 그래도 한번 짚어보죠. 예. 지금 오늘도 노량진에서 컵밥 먹고 공부하는 공시생들이 있습니다. 예.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쟁률이 예. 몇 대 몇인지 아세요? 29.2대 1입니다. 예. 그것도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예.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공무원 구조조정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2022년, 줄은 2003년 게 줄었어요.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구급. 거의 30대 1이란 예, 말씀이시죠? 29.2대 1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방직으로 가면 지방직 공무원은 국가직보다는 조금 인기가 덜하잖아요. 예. 9.8대 약 10대 1입니다. 그것도요. 예, 6월 18일 날 시험 쳤어요, 얼마 전에. 예. 근데 이게 전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농촌 지역이 많은데 이런 데가 한 6대1, 7대1 되지. 어마어마하군요. 예, 다른 데는 이제 예. 도시 지역 이쪽으로 가면 16대1 이렇습니다. 야, 참 청년들 예, 지방직도요. 예. 근데 되는 분들도 권성동 대단하군요. 예, 그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근데 권성희 대표가 7급 주주한테 9급 주고 말이야. 강릉 촌놈이 9급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내가 참 미안해가지고 누구한테 미안해야 되는 겁니까, 여당 대표? 예. 지금 컵밥 먹고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하겠다고 들어가 보겠다고. 별정직이란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별정직이건 예. 뭐건 간에 예. 그렇게 공부를 해야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더 이상 뭐 얘기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예,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법적인 부분으로 가봐야 되는데 이게 추천하고 그 공정과 상식 잠깐만 제가 더 예. 이게 말입니다. 아까 그래서 그 법적인 부분을 제가 전문가께 이따 짚어보기 전에 공정과 상식을 왜냐하면 왜 제가 여기 좀 집착을 하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실에 하도 공정과 상식을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약간은 좀 천착하고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래요. 싶어가지고 그거 거기도 할 말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 추천돼서 채용된 사람들이 전부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요, 사적 지인들이. 이게 그러니까 추천이라 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 저기만 해도 이제 저기 우리 인턴도 한 분 계시고 뭐 이런데 하다가 일을 잘하니까 저랑 어떤 아무 이해가 일하는 것만 보고 참 잘한다 그 친구 이 정도가 추천이겠죠. 뭐 예를 들어 채용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봐라. 그런데 예를 들어 저기 있던 한 분이 뭐 제 조카라든가 아니면 제 어떤 뭐 저의 어떤 은행 대출을 싸게 해준 지점장의 딸이랄까 이런데 제가 추천을 하면 그거는 의심을 사죠. 의심을 사게 공정하지 않죠. 그거는 의심을 사죠. 그리고 이게 이제 추천이냐 말하자면 이제 청탁이냐. 예. 이거는 권성동 의원이 전에 그 강원랜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이때 사실은 채용한 사람들은 다 그 채용을 한 사업주
그 강원랜드 사장이나 이런 분들 다 처벌받았어요. 권성동 의원은 처벌 안 받. 처벌 안 받았어요. 아, 예. 추천했을 뿐 예. 청탁하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핵심은 예, 예.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지만 증거도 그 불충분하고 다른 분 한 이런 거지만 분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 유죄 판결 아니, 받았습니다. 그 정치인도 같이 추천. 염동열 뭐 예. 이런 분들도 그랬는데 예.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당시에 기억하십니까? 권성동 예. 그 의원은 추천은 했지만 예. 내가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예. 청탁을 했다거나 반드시 해주면 어떤 대가를 준다거나 예. 당신은 청탁금지법이 그 부정청탁 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게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어떤 대가를 준다거나 또는 압력을 행사하거나 한 적 없다. 예. 단순 추천을 했다. 예. 근데 그 위세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압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위세가 작용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권성동 의원이 추천만 해도 겁나서 알아서 했어요. 이거 예. 이제 유죄가 되지 않는단 예.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조사도 충분치 않아서 말하자면 안미연 검사가 권성동 의원 불러서 조사해야 된다. 예. 뭐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다가 뭐 잘리다시피 아, 하고 그런 그때 일이 있었나요? 엄청난 불이익을 예. 당했었죠. 예, 기억이 나네요. 예, 예. 강원랜드는 거기는 90% 이상이 전부 다 그런 소위 추천 내지는 청탁으로 예. 입사를 해서 예. 강원랜드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강릉에서 권성동 의원 인기가 더 좋아졌어요. 예. 예. 우리 집안 사람들, 강릉 사람들. 그렇습니까? 예. 아, 예. 그러니까 농담이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농담이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예. 한번 예. 거꾸로 잣대를 돌려서 마지막에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인수위와 권성동 의원이 예. 했던 얘기가 있는데 한 예. 상기해 보세요. 예. 당시 대우조선 사장으로 제가 성함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대우조선에서 20년 30년 잔뼈가 굵어서 대우조선 사장으로 추천이 됐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해양대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알박기 인사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아, 권성동 의원이요? 예.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 말씀의 그러니까 어떤 말을 따지는 데는 그 말 자체의 객관성도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데 자신을 둘러서 수평적인 말에 어떤 비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의 입장일 때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남일 때는 훨씬 이 부분에서 신뢰성을 많이 잃는 것 같아요. 그게 예. 이제 사실은 그 얘기는 좀 충격적인데요. 그랬습니까? 아니 본인이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 예. 가만있어 봐요. 혹시 모르니까 검색해야 되나? 인수위에서는 확실히 그랬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때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동창인 해양대학교 출신이라서 알박기 인사다 이랬어요. 아, 예. 예. 그랬었죠. 근데 그런 분이 사적 채용이고 알박기 그런 인사다. 분이 그런 분이 자기 지역구에 선관위 관리위원인가요?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자제를 네. 아무 문제 없다라고 미안하다. 구급이랑 미안하다. 그거는 미안하다 구급이다 이런 거죠. 7급 얘기했는데 9급밖에 안 됐다 이 얘기. 네, 그래서 거죠? 미안하다. 정말 좀 약간 그런데요, 그거는. 예. 근데 이제 이게 예. 단순히 이게 이제 관계를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예. 해보세요. 법적인 부분을 예, 따져볼까요? 법적인 부분을 예. 한번 따져 들어가 보면 예. 그 우씨 그 미안하다 구급이다. 예. 그분 아버지가 선관위원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거기 거기에 지역구 예. 국회의원이에요. 아들이 있다. 그럼 만약 거꾸로 예. 권성동 의원이 알아서 그냥 꽂아줬을 수도 있지만 예. 그 선관위원 우씨가 예. 이분은 또 이제 그 아들이 또 윤 대통령한테 1,000만 원 얘기를 납부를 했는데 직업이 없는 걸로 알아요. 성악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리 납부의 의혹도 저 있어요. 후보 시절 말씀이죠. 후보 시절에 예. 이 아버지 우모 씨가 예. 아버지 우모 씨가 이름을 아들 빌려서, 이름으로 예. 1,000만 원을 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어요. 선거 자금을요. 선거 자금을. 예, 후원금을. 네, 후원금을. 근데 선관위원인 이 아버지 유 씨가 예. 권성동 의원에게 예. 우리 아들 뭐 부탁을 했다면 부탁을 만약에 했다면 예. 만약 부탁을 했다면 그러면 아들의 직업은 예. 선관위원은 권성동 의원이 선거를 할 때 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거기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선거 관리를 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 그 얘기를 듣고 권성동 의원이 내 선거관리위원을 평소에도 잘 관리를 좀 해놔야 되겠네 예. 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의 그 자리를 예. 뇌물로 제공을 했다.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뇌물죄는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예.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알선수재가 예. 될 수도 있어요. 직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예. 그 은행의 직원 자제분을 여기를 인턴을 시키거나 취직을 시켰다. 이런 게 이제 알선수재가 된단 말이에요. 예. 이 개연성이 아주 없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관계를 역전시켜서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 내지는 부정청탁금지법. 예.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선관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예.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예. 부정청탁방지법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제가 요거는 조금 더 예. 상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여당 대표로서 일방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예. 생각을 하지만 어찌 보면 선관위원과 후보자 입장에서 만났을 때는 예. 권성동 의원이 선관위원 우모 씨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의리다 이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시시때때로 평상시에는 갑을 관계가 역전될 수 있지만 선거 때는 보면 당연히 우모 씨한테 후보니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선관위원 우 씨가 권성동을 통해서 아들의 일자리를 봐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권성동 대표가 항상 강자고 갑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법률관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이게 누가 갑이고 누가 의리냐를 떠나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은 이해가 맞물려 이해가 충돌하죠. 이해가 충돌합니다. 여기가 우호적 관계면 이상한 거예요.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가 부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부정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하거든요. 선관위에서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과 감시를 받는 입장이에요. 권성동 후보는. 그렇다면 당연히 선거 일상 시기에서도 그렇고 선거 시기에서도 그렇고 권성동 후보는 최소한 우호적 관계를 맺거나 안 그러면 뭔가를 제공을 해서라도 나한테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후원금 문제도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대납의 가능성 그 의혹이 있단 그것도 말이죠. 법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무직이었나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버지 회사 비상금 감사였어요. 근데 왜 아버지 회사 비상금 감사냐? 그러면 이거 겸직금지 의무 위반 아니냐 했더니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대요. 그럼 결국 보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그 감사 정리한 것도 7월 8일인가 정리했어요. 아버지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그 전기 무슨 설비 회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돈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래된 지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후원금 문제도 이거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뭐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상식적으로는 무보수를 받는 청년이 20대라 그랬죠? 청년이 어떤 정치인한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집에서 아무리 용돈을 많이 줘도 자신의 의지로 어떤 정치인에게 10만 원, 20만 원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1,000만 원은 너무나 큰 액수이긴 합니다. 큰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대선에서 1,000만 원 이상 내지는 1,000만 원을 낸 사람이 전체 선관위에 신고된 전체 숫자가 한 40명 정도예요. 전 국민 중에요? 1,000만 원 정도 낸 사람은. 그렇습니까? 그 통계를 찾아봤거든요. 한 그렇다면 엄청난 그 비율로 보면 거액을 낸 거액 기부자네요. 정치 후원자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본인이 저기를 했고 그 아버지하고는 그 강릉의 권성동 의원이랑 그 강릉 1박 2일 강릉의 손자다 외손자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갔을 때 그때 지금 대통령실 채용돼 있는 그 황씨 아버지 그다음에 요 우씨 아버지 그래서 아까 그 황씨 우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황씨 아버지 우씨 아버지 이렇게 권성동 의원 이렇게 만나서 술 한잔 하셨단 오랜 지인이 그럼 그 자제분들이 다 지금 다 대통령실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황씨 아들 우씨 아들 그래요. 전 이렇게 자세히 처음 알았습니다. 두 분 다 들어와 계세요. 근데 이 1,000만 원도 공교롭죠? 지난번에 나토 같이 가셨던 그 신 씨, 그 자생 땡땡 병원,
그 병원의 그 신 씨도 예. 본인 명의로 1,000만 원, 그 어머니 명의로 1,000만 원 예. 이렇게 내셨어요. 그 아, 40명 중에 벌써 우리가 아는 사람이 3명이나 돼요. 거액 정치자금 후원자들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니 1,000만 원이 무슨 비용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 물론 뭐 예. 저는 1,0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뭐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네. 이제 일단 1,000만 원 때문에 무슨 고용을 하고 이러진 않았겠죠. 거기 있는 네, 사람들이. 네. 그러나 분명히 의심스러운 건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요. 네, 근데 네. 일단은 특수관계, 아주 이해 충돌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취업시켰을 때 이건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예. 채용 과정에서 알선 수재나 이해 충돌 예. 내지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가 따져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후원금이 예. 실제 본인이 납부한 거냐 이 예.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 그거는 거냐. 어떤 실정법엔 뭐가 걸리나요? 왜냐하면 우 씨가 예. 선관위원이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우 씨가 선관위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대리로 납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차명을 선관위원이 더군다나 아니, 선관위원이 누구라도 대리로 선거 중에. 납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누구라도. 그렇죠. 근데 선관위원이 예. 본인 명의로 하기 뭐하니까 아들 명의로 했다. 이러면 선관위원으로서의 중립성에 예, 중립성. 현저한 의심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당연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저는 제 법률상의 견해로는 매우 분명해 보이는데 예. 무보수 명예직이라 괜찮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대통령실에서. 예. 근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그런 겸직금지 내지는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때는 상급자의 허락을 받아라고 돼 있고요. 아,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고 있어요. 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예. 제25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아예 감사가 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수에 상관없다는 보수가 얘기인가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법인가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입니다. 규정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의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법은 그럼 이거 명백히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규정에? 저는 예. 저의 법률 검토로는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5조 위반이거든요. 근데 무보수 명예직이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왜 즉시 그만두지 않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 얼마나 겹쳤나요?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예. 근데 그만둔 게 7월 8일에 감사직 사임했다고 했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문제가 이게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아. 사임을 한 겁니다. 논란 이후죠? 논란 이전인지 아, 이후인지 그 약간 어떤 헷갈려요. 불거지기 직전, 언저리입니다. 불거지기 플러스 마이너스 예, 때라 이거죠. 언저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사적 채용 한두 명 더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신모 씨나 황 씨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예. 사적 채용이 한두 명 더 있고 드러날 거다라는 얘기가 7월 초부터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무렵에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왜 겸직금지했느냐라고 했을 때 무보수 대통령실 해명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 무보수 비상근이라 관계없다라는 게 첫 번째 예. 해명이었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늦었느냐에 대해서 아니 뭐 주총이나 이사회에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늦었다. 예.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소위 비상근 감사 같은 경우는 이 사표가 도달하면 도달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해명도 예. 법과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실정법에도 상당한 어떤 위반일 가능성이 적지 않군요.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왜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해명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뭔가 이 문제가 불거지면 정면으로 글쎄 말입니다.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 처음에는 벌컥 화를 내고 네. 그 연좌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연좌제 논리와 비슷하게 해명을 했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선본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또는 공무원이 되지 말라 대통령실 그러니까 가지 그 말라는 지금 법이 말씀하신 없냐. 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게 사실관계 일단 어떤 이 공적인 자리들이고 문제가 생기면 사실관계 일단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네. 될 것 같은데 그 극우 유튜버 경우에도요. 예, 안 씨. 동생이 그랬다고 누나를 연좌제냐 아까 그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기했죠. 조금 뭐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누나 자체가
극우 유튜버의 어떤 유튜브에 출연도 하고 네, 본인이 대신 뭐 수염 그리고 진행하고. 정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 채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실관계를 파악을 안 하고 채용을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뭐 대통령이 직접 채용을 했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보통 대통령실에서 아니 대통령이 직접이야 채용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채용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은 그 사실관계 다 파악했을 거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는. 원래 채용을 한다면 채용 담당자는 총무비서관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반 행정요원들이나 7급이나 9급들 채용할 때 형식상 채용 담당자는 총무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죠. 예. 그때 그 성희롱 의혹을 받았던 대검 사무국장인가요? 예. 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검 총장일 때 예. 했던 이분이 총무비서관으로 이분이 채용을 하는 건데 예. 이분이 어떻게 이분을 이 안모 씨를 알고 채용을 했을까? 예. 다른 채용의 루트가 있었던 게 아니냐? 누군가 그 얘기하는 추천. 예, 추천이 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추천 드는 내지 거죠. 청탁. 그리고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뭐냐면 선본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거기서 전문성과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이 예. 검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막 열심히 지우고 있는 유튜브 중에 예. 다운로드를 이게 소위 헬마우스가 다운로드 예. 받아가지고 해놓은 게 있는데 예. 안정권이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동생 티셔츠죠. 동생 예. 티셔츠를 입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 안보 무슨 세미나 저 공약 발표하는 것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했다. 예. 라는 방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최소한 국방 안보 공약을 발표하는 시점까지는 선본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선본에는 언제 결합했고 예. 대통령실에는 누가 추천해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채용됐느냐. 여기 우 씨도 채용 과정이 누가 추천해서 누구의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 누가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요. 드러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이 대통령실의 채용을 담당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누굴 채용에 동의했는가 실무적으로 그렇죠. 그걸 파악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사고가 끊임없이 왜 그 사람을 채용했을까? 혹은 어쩔 수 없이 채용했을까? 이런 부분에 사실관계가 드러나야지 이런 종류의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라는 사람이 안정권이라는 동생하고 어떤 방송을 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이런 채용이 됐다면 그 이 채용의 가치관이 뭔가 이런 어떤 근원적인 회의감이 우리 편이면 어디 가서 정말 이상한 짓을 우리만 지지하면 아무나 갖다 써도 된다는 사고를 누군가 그 채용의 과정에 있는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총무비서관인지 글쎄요. 아니면 다른 분인지 그리고 그런 사고를 해서 이만큼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실인데요. 네. 우 씨는 더 하여튼간에 더 지금 법적으로 검토돼야 될 게 말씀하신 대로 우 씨의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적 부분이 있네요. 채용 과정, 예. 후원금 대리 납부 의혹. 후원금 대리 납분 두 명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아까 또한 황 씨, 그 후원금 대리 납부 의혹은 아마 우 씨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는 우 예. 씨. 예. 그다음에 겸직금지 의무 위반. 아 그거는 다른 변명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그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너무 명확하게 써 있어가지고 예.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떤 채용 과정 등이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나 인사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지금 네,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죠. 그건 시스템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요. 네. 알고 했어도 큰 문제고 모르고 했어도 더 큰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에 완전히 구멍 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알고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예. 알고 했으면 너무 유명한 분들이라서. 예. 아니 우 씨도 예. 유명한 분이에요. 강릉에서는. 아 그래요? 예. 뭘로요? 그 권성동 의원이나 윤석열 후보랑 이렇게 가깝다. 뭐 이래서 황 씨, 우 씨 두 분 다. 그 아까 누가 아까 야당 우씨 의원들은 얘기- 그 예. 말씀 야당 의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삼촌 했다고. 예, 예. 윤석열 황씨, 당시- 우씨 예. 다 특히 아, 황씨 자제들이 예. 삼촌 했다고. 예.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강릉지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요. 그 인연 때문에 알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권성동 의원이 소개로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오래됐고 삼촌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예.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오랜 강릉지검, 인연일 수도 있겠군요. 예, 강릉지검 근무했을 때부터 그 아버지들과는 인연이 있었을 수도 몇 있어요.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대략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예. 한 20여 년쯤 전인 그럼,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뿌리 깊은 인연이라고 할 수 예, 그럴 수 있겠군요.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더 이상 정리할 거 없이 명백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사안은 네. 뭐 끝내기 전에 그 얘기 좀 이건 완전 다른 얘기. 네. 아까 제가 궁금해했던 거. 네. 검찰은 왜 그 개물리. 아니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예. 아니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뭐 사적인 얘기라서 안 드렸지만 여기서 우연히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다 이제 이 노사하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그걸 알아요. 왜 식구 같은 마음을. 근데 그거랑 남을 물 위험하고는 그건 전혀 별개의 그러니까요. 사안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그걸 관리소 그 아이 그림은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네, 그 부모 네. 입장에서 보면 예.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건 당장 정신적 본인이 달려가서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당장 진짜 어떻게 총을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네. 걔를 그런 순간에 보면 당연히. 네. 그런데 검찰 논리는 아직 드러나기 그냥 왜 아니 근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예. 왜 위험하지 더 증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래요? 법률적으로 좀 법률상으로 뭐 의심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냥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론에 나온 근데 걸로 지금은 보면 목격자도 있잖아요. 예. 아예 아버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누구야 그 택배 기자가 택배기사. 제일 큰 그 목격자죠. 띄워놓은 택배기사 막 휘둘러가지고 그분이요. 그 이거 뭐 집어 던지고 예, 예, 카트 집어 던지고 이래서 그래서 걔가 도망가더라고요. 걔가 저도 도망가게 그림을 보니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목을 물어뜯었다는 것도 나온 거 아니에요? 목을 목격담이. 물어뜯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근데 했거든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그래서 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고견은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했지만 예. 중한 상해를 야기했다는 야기했다는 것도 거는 팩트로 알아요. 인정을 한 거죠. 예. 예.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무슨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 전 이건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예, 이게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논리적 가능성만을 생각해 보면 예. 검찰이 예. 경찰이 예. 너무 안일하게 검찰한테 예. 이 증거를 제출했나? 너무 뭐 이런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했나? 아니면은 검사가 얼마나 입증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근데 이게 다 인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동영상이 본인들이. 있고 예. 뭐 물론 검찰이 어떤 다른 부분에 동영상이 있고 목격자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목격자가 익명으로 한 것도 아니고 거의 그 자신의 신원을 다 드러냈고 이 정도 정황이면 굉장히 객관적 정황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그냥 드라이한 경찰이- 사고 보고서만. 그럴까? 그랬다면 경찰이 정말 부실하게 올린 거겠죠, 예. 그거는. 예.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 이게 저는 검찰 입장에서 근데 이런 거를 언론을 아예 뭐 안 보고 사는 분들이란 모르겠지만 인지가 됐다면 예. 경찰한테 이런 거 왜 안 올리냐? 조용히 예. 이런 거 좀 정확하게 올려라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부실했다면. 네, 그렇게 부실했다면. 정말 근데 이게 모르겠네요. 이렇게 막 바깥으로 알려지고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되는지 조금은 나중에라도 한번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라도 좀. 예. 왜냐하면 이거는 걔를 반려견을 아끼는 사람이건 안 하건 여기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영욱 씨가 걱정하는 거는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준비가 안 된 견주들이 예.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개와 함께 생활하다가 오히려 반려견들을 반려견 문화 자체를 더 나쁘게 만들고 적대적으로 만들고 예, 그리고 그런 견주들은 개를 끝까지 책임지거나 보호하지도 못한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예. 본인들은 글쎄요. 예. 한번 좀 하여튼 이건 언제라도 저도 궁금해졌어요 정말.
왜 그런 판단이 있었는지 들으시는 게 있으면 예, 다음에 알겠습니다. 만날 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할 테니까 네.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